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어요. 삼성이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뉴 삼성 선포를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거를 좀 언제 할까 사람들이 좀 노려보는데 12월 초에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그때 뭔가 좀 발표를 하면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데 근데 가닥을 못 잡게 돼. 좀 가닥을 좀 잡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거버넌스 설명한다. 그래. 왜 작년에 살지 이제 인사이동 큰 거 굵직한 건 다 했잖아요. 뭐 로봇 사업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사장급에서 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 정기 임사에서 꼭 확인해봐야 되는 게 있다면 미래전략실 그 컨트롤 타워가 부활을 할지 그리고 거기에 수정을 누가 갈지 그 부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난 부활할 것 같은데 이미 부활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부활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있는 거랑 이게 또 상징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딱 박아주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에 만약에 이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 간다면 조금 더 이재용 회장 쪽으로 힘이 실리면서 더 앞으로 사업에 좀 그런 방향성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크게 시스템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뭐 6G, 뭐 앞으로 미래사업 막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오늘 좀 로봇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삼성에서 이번에 뭐 로봇 출시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로봇 자체가 미래 사업의 한 구상이잖아요. 네옴시티에서도 뭐 로봇이 돌아다닌다고도 하고 그럼 로봇 관련주들 선생님 정말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좀 선별을 해봐야 될까요? 거기서 제일 강하게 간 게 뭐였냐? 로보티즈거든. 그러니까 나는 시작점이 어딘가를 가장 중요하게 봐. 그러니까 내가 종목 사는 걸 약간 빅데이터라면 종합주가 저점 의미 있는 저점 찍을 때 기점에서 2,000개를 구분해. 딱 선을 상승한 거 하락한 거. 그러면 9월 30일이 첫 번째 기준이야. 9월 30일 기준으로 상승하라. 요거 전에 중요한 맥점이 7월 4일이야. 7월 4일. 7월 4일에 9월 30일, 10월 13일, 11월 5일. 이 종합주가지수 궤적이나 그때 뭐 채권 문제, 그다음에 원달러 맥점들 다 보면 내가 왜 7월 4일, 9월 30일, 10월 13일 이렇게 얘기하는지 다 딱딱딱 나와. 로보티즈는 7월 4일부터 시작했어. 7월 4일부터 60%나 오른 다음에 거의 상승폭의 반 죽인 다음에 다시 가는 중이고 다른 종목들은 다 저점이 10월 13일이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사이에? 로봇값만 떠들어도 대장주 로보티즈만 했고 다른 거는 가는 척하다 꺾여내려고 가는 척하다 꺾여내려고 그래서 로보티즈 가는 줄 알고 샀더니 로봇 다른 종목은 로보스타 뭐 로보 뭐 먹지도 못한 것 같고 빠지도 이게 이 힘 꼭 저거야. 나 한미그로벌 코롱그로벌 못하고 현대건설 기계 못해서 밑에 단에 다른 것 종목 저가 샀는데 하늘만 구경하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수급이 작고 에너지가 작을 때는 대장 압축돼서 보내. 그러면 삼성이 로봇에 네. 관련주 아무것도 없어. 까놓고 얘기하면. 걔네들이 로보티즈를 M&A 하면 관련이 있는데. 근데 M&A를 그렇게 큰 이름이 있는 회사를 할까요? 그러니까 다 협업비지. 그리고 차라리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 부분 쪽으로는 조금 더 이미 자기네들은 하잖아요. 저기 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 쪽이 추구하는 개념은 나는 로봇을 삼성이 한다 그래도 그건 인공지능 AI야. 그 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출시한다고. 뭐 그런 것도 뭐 이제 그런데 그게 삼성 쪽에 인력 구조 재편을 하려고 하는 용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하는 용을 자율화해 갖고 지금 큰 플랜을 10년 잡고 있거든. 그런데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차 모빌리티가 생각하는 로봇이 삼성은 아니야. 그게 같은 로봇인 것 같지만 그룹이 방향성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부는 우리랑 같이 가는 그런 생활 밀착형이라면 눈에 보여. 삼성의 로봇은 공장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인력을 대체하는.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움직일 때가 이제 삼성이 주도하는 거야. 핸드폰이 움직일 때. 핸드폰이 움직이는 핸드폰. 바퀴 달리고 그런 게 있어. 그런 구도, 그런 시스템. 그러면 아이들 장난감이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 대화 이런 것들을 가려 그러면 10년도 빠르다. 그럼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많잖아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보 막 있는데 지금 볼만한 거는 대장 로보티즈. 그래도 대장. 현대 건설기계 대장하는 게 제일 최고였잖아. 네. 마찬가지야 이쪽도. 자금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그건 아예 어때요? 다른 건 모르겠고 로봇 청소기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건 하지 마. 큐링 로봇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요? 우리 일상에서 보이는 로봇은 사실 그런 부분이 될 때. 그거는 외롭게 저 윗목에서 나도 좀 오자 해주세요 하고. 나도 로봇이에요.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 오히려 인공지능, AI, 센서, 플랫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삼성 쪽은 로봇 인공지능가 플랫폼을 먼저 구축화시키는 게 문제거든.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AI나 이런 쪽으로 확장을 시킨 것이 로봇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교집합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센서나 뭐 이런 쪽 카메라 모듈 이런 쪽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삼성에서는 우리가 뭐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이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오펙 같은 카르텔을 만들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니켈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도 난 탈세계화가 만든 하나의 나비 효과 같아. 사실 이제 오펙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도 기억나는 게 야 우리나라도 석유 나면 진짜 대박인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석유의 세계가 저물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이 이 니켈. 인도네시아가 정말 많은 니켈을 가지고 있대요. 인도네시아랑 호주가 전 세계 생산량의 캐나다 포함해서 48%. 인도네시아랑 호주가 가지고 있는 매장량이 전 세계 22%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우리도 오펙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 연맹을 갑질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도네시아 에너지가 작아. 근데 그때 옛날에 사우디는 그게 가능했잖아요. 사우디급하고 다르지. 인도네시아급이라면 사우디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뭐. 오히려 나는 그 니켈 개념이 그래서 난 테슬라 집중할래. 테슬라? 우주에 집중하고. 달나라 보내서 저기 뭐야. 거기서 캐와. 캐와. 달에 니켈이 많아요? 특수금속 널렸어.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이렇게 보면 천슬라 배팅합니다라고 하는 게 우주 스페이스에서 나올 것 같아. 근데 우주에서 그거를 최고로 해오면 뭐 필요해? 이동 비용이나 이런 게 더 많이 해서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스페이스X는 발사체를 회수해 갖고 다시 쓰는 재생할 수 있는 재사용하니까 단가가 좀 줄어드니까. 그러면 사이버트를 올려놓고 휴먼 로봇 해갖고 다섯 찌지 해갖고 그래서 책을 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주 광물 사업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마무시할 것 같아. 사실 인도네시아가 그걸 주장한다고 하고 하지만 인도네시아, 호주, 뭐 캐나다 이 세 나라가 사실 막 그렇게 위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카르텔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기에 생각이 내가 들어요. 중국이 꽂은다면 꽂으면 가능해. 중국이 그 대빵으로 들어가면 그거 가능해. 중국도 힛돌이고 그러니까. 그러겠다. 중국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네요. 이게 오히려 또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럼 갑질하는 것도 하나 생기는 거지. 또. 그럼 선생님 어쨌든 전기차 배터리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원료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거기다 시장에서 나는 오징어 설계 해먹는 순서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 먼저 엔솔, 삼성, SDI 이런 쪽을 먼저 했어.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이 한 게 장비주야. 상신 EDP라든지 요 장비주 중저가 쪽을 또 해. 그러면서 먼저 간 걸 조정시켜. 여기도 롱숏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 뭘까 고민해봐.
2차 전지 장비주 순환해서 나는 요거 수차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순환이 될 것 같아. 그럼 대장주는 인덱스를 누른단 말이야. 그러면 11월 말이나 12월 달 금리 변동성 확인하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그때까지는 좁은 가격에 갇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2차 전지 장비 지금 이야기하는 게 특수금속으로 가잖아. 네. 난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아니 히토류하고 그 다음에 우주 쪽으로 가자고. 그러면 한국항공 우주가 대장이야. 한국항공. 5만 원에 팔아라 4만 4, 5천 원 다시 사서 이제 또 다시 그리고 테슬라하고 같이 가나 타이밍을 보는 거야.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또 우주면 또 통신이 같이 껴. 통신이 그러면 AP 위성 이런 것들을 그동안 요새 많이 빠진 것 중에 뒤풀이파도 모를 때 그런 테마의 끌개가 딱 있어야 이거를 이제 어려운 얘기로 하면 나는 끈이론이라고 그래. 끈이론? 알고리즘 보면 최상단에 위에 있는 관련된 포트폴리오 끈을 딱 잡아야 최고잖아. 요새는 2차 전지 끈이 최고였고 우리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두산인프 이런 굴삭기 관련된 게 최고잖아. 그럼 다음은 특수광물 우주 개발 그 다음에 SOC 이런 것들 끈이 쫙 나오고 거기에 딸려 들어갈 종목 갖고 집중하는 게 나는 앞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최고 아니겠나. 벌리지 말자 이 전략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순서 교차만 찾자. 전체로 다 가는 장도 아니고 이 장이 지수가 가려고 그러면 나는 기아 현대가 가는 장. 그래서 기아 현대보다는 여기도 모빌리티에 현대위아 현대 오토에버 장 이렇게 좀 부품단이나 모빌리티 관련된 걸로 가겠다는 얘기지.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끈에 우주, SOC 뭐 하나 또 말씀하셨는데? 응? 우주, 특수광물. SOC, 특수광물. 세 개나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씩만 뽑아 되죠. 그럼 세 개잖아. 그것만 특수광물은 선생님 그거를 광물 거기다 이제 해가지고 광물을 채굴하고 이런 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걸 운반하는데? 나는 운반. 운반? 채굴은 그걸 갖고 있는 값질 그게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뻥을 쳐야 돼. 우리도 우주로 가서 거기서 채굴해야 돼. 이런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그게 또 하나의 또 꿈을 주는 어떤 모멘텀이고 이미 그러한 지금 그 광물의 특수감을 갖고 있는 데는 우리는 피해를 보는 입장이야. 또 갑질해 갖고 또 쇼티지 나오면 어떻게 해서 또 이런 개념이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개념이야 그것도. 그럼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그거는 그게 다시 움직이려면 나는 그 광물 특수광물보다는 먹자 쪽. 그런데 요번에 그 끌개 이벤트가 다시 갈등 구조로 나와야 되거든. 국회 공물협정 연장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장됐으니까 마틴이 간 거지 뭐. 그게 만약에 연장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급등을 하는데. 그럼 그 노이즈가 있어야 돼. 120일, 19일 만료 예정이에요.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보자. 그때 또 연장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렇지. 그러면 그때쯤에 다시 뭐 한일사료라든지 그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대충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봐야 되겠네. 선생님 최근에 농심, 오리온 이런 종목들도 막 지금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동안 징글징글 하다가 우리가 봐봐. 농심 팔아갖고 현대건설 기계 가는 사람이 최고였지. 이제는 농심 갖고 계시면 들고 계시라고. 그러면서 비율 매도한 다음에 오리온도 뭐냐면 연말연초에 배당 투자에 보수적인 거에 거기 딱 맞는 종목들이잖아. 네. 그런데 문제는 큰 수익 주는 거는 때는 아니야. 27, 8만 원에 사신 분들만 그나마 짭짤한 거지. 32만 원대 들어가서 나는 지금 한 10%? 그러니까 좀 묵직하게 들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전에 교체 매매를 안 하신 분. 전체 9월 30일 날 급락했을 때 딴 거 싼 걸로 안 가신 분들은 그때 농심이 튼튼하게 유지했잖아. 다른 것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지금 농심은 연말 연초까지는 들고 있거나 배당 나눠서 아직까지 안 간 중소형주의 뭐 하이스트리나 특수건설이나 동아지질이나 안 간 것들 찾아서 아니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의 힐임이나 조정하는 것들 다시 들어가자.
선생님 그러면 지하화에서 아까 KT 서브마린은 어때요? KT 서브마린도 최근에 이제 저점 대비 조금 움직임이 KT 서브마린은 4,000원, 7,000원이 한 보합 박스. 7,000원 돌파하면 7,000원, 만원 한 박스.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M&A 이슈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죠? M&A는 벌써 됐잖아. LS. 이미 됐지. 그러니까 그제로보다는 이제는 그거는 그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해저 터널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사들이 이제 계속 확산되거든. 그러니까 7,000원을 뚫어주면서 지금 거래량이 한 3배, 5배 터져야 돼. 아직 안 터지더라. 그러니까 시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좀 짚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여쭤봤어요. 아, 그리고 선생님 지난번에 빈살만 관련해서 원전주들이 가려면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미국이 안 도와줄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어떤 부분에서 안 도와주길래 그러나 하고 좀 찾아봤더니 그 이란의 핵 개발 견제하기 위해서 IAEA가 이제 핵 사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우디가 핵 사찰을 거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국의 그런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려면 미국 측에서 좀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그 미국 법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기술을 받아와서 했기 때문에 그걸 뭐 제조할 때 뭐 허락을 받아야 된다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풀어져야만 원전 관련주가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전의 개념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이 풀어줘야 돼. 우리나라는 질 수 없을 거고. 그런 때는 계속 딴지 걸 거고. 그럼 미국에서 질 때는 질 수 있겠지. 미국에 지는 건 괜찮죠. 그렇지. 미국 원전 수주 하나, 그때 원전주가 튀어나올라. 그러니까 사우디와 관련해서 원전주의 움직임보다는 미국 자체에 사우디는 수소 발전 에너지가 먼저 풀릴 것 같아. 수소 트램, 수소 발전. 왜냐하면 아람코가 지금 일단 자기네들의 석유 거기에 부산물 갖고 먼저 할 거니까 시차를 또 둘 것 같아. 그러니까 수소 발전이나 통신이나 인프라나 그 외곽부터 지고 원전은 당장 지금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좀 있어야죠. 뭘 이렇게 타고 보고 다 한 다음에. 대충 한 3년 인텀은 있을 것 같아. 사우디가 원전을 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 시장의 방향성 진단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11월 말과 12월로 넘어가면 이제 12월 달 CPI가 또 7자 요번 7.7보다 더 낮아져야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CPI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달보다 1.3%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미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받쳐준다는 거기 때문에 또 올리지 않을까라고 7%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공포스럽거든요. 그거는 7%는 그 협박 주는 거고. 응? 난 그 말은 갖다 해서 야 네가 겁줘라. 그런 역할의 연준이의 그 하나의 오징어 설계라고 보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대형주 못 갖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게 확인돼야 돼. 그 사람이 7% 안만 떠들어도 CPI가 7.5 하는 순간에 싹 들어가 버린다.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뭐 이렇게. 그리고 시장은 정반대로. 그러니까 그거 확인되는 날이 언제? 12월 10일. 그러니까 대형주나 이런 모든 그 에너지는 12월 10일과 15일까지 그 지표 확인하고 그때 보자고. 그때까지는 다들 승부 안 본다고. 올라가면 때리고 떨어지면 땡기고 그러면서 요 좁은 박스에서 레버리지 지켜갖고 왔다 갔다만 만들지. 그러니까 파생판에 이용당하는 박스장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 바스켓 빌려다가 때리지 않은 것들이 중소형단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꼬셔갖고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끌어당겨갖고 연말 연초장이지만 옛날같이 다른 색깔의 종목 머니게임만 되는 그런 장일 것 같고. 그리고 그나마 건전한 장이 아까 얘기한 농심, 오뚜기, 오리온 이런 배당 투자 이런 것들. 근데 은행 옛날에는 은행아 배당 투자. 맞아. 근데 이거는 또 내년도 그 또 채권 연장한 게 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게. 그리고 또 배당 투자하면은 뭐 이제 뭐 안정적이다 했는데 금리가 더 높아가지고 배당보다는 그냥 은행에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자, 그럼 우리 전통적인 배당주 KT는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KT는 이제는 배당주를 보지 말고 성장주를 보자.
배당도 주잖아요. 그러면 덤이고 가장 KT가 나는 다 껴있어. 로봇, 빅데이터 센터. 로봇? 어. 아, KT 뒤지고 뭐 그거. 이제 다 바퀴만 달면 돼. 아, 바퀴. 오케이. 움직이는 거만 달면 돼. 로봇. 또 IoT라고 하죠. IoT. 그 다음에 빅데이터 센터 굉장히 중요하지. 빅데이터 센터는 전력 설비를 끌고 와. 우리 영상 가다 보면 이따만한 빅데이터 센터 있잖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전력 끊기만 돼. 맞아. 저 까까오 그거 또 공부했잖아. 빅데이터 센터에는 전력 설비, 에너지 저장 이게 A도 있고 B도 이거 꺼졌을 때 B, C 이런 플랜들이 다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 관련된 주식들 그런 것들 집중하자고. 데이터 솔루션, 전력 설비 이제 재룡 전기는 넘어갔으니까 변전기 변압기는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일진 전기 갈 차례 됐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중소형주에서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밑바닥에서 25도 각도 있는 게 갑자기 튀는 거 기다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정해서 120원에서 이제 눌림목 주는 것들 길목지기 하든지 패턴을 두 가지 패턴에서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소형주 중에서. 중소형주 중에서. 그리고 적자 기업 no. 거기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근데 요새 장이 나빴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하는데 주가는 이렇게 빠진 것들이 샘플이 너무 허다해. 그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DBIT 좀 여쭤볼게요. 돈이 많대요. 그래서 회사가 뭔가 다른 거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D램은 이제 조금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고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제가 본 기사 중에 DBI텍이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뭔가를 찾아야 할 때다. 뭐 약간 이런 기획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획 기사가 난 건 다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무슨 의도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얘는 4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냐? DBI텍이요? 실적을 근데 이제 뭐 워낙 장사가 잘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얘가 지금 보면 85,000원에서 34,000원까지 빠졌잖아. 그럼 얼마 뺐어? 3만원 뺐거든. 반이 얼마니? 15,000원이지. 35,000원에 반 하면은 55,000원, 6만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데 6개월이야. 그러면 분기 실적 2번 확인해야 돼. 근데 이게 물적 분할 이슈가 없어졌는데도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네요. 당연하지. 왜죠? 그게 악재였던 거잖아요. 삼성전자 7만전자 돼야 얘는 튀어. 삼성전자 62,000원에서 65,000원, 3,000원 보고 얘를 바닥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주도주로 튀지는 아직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온 펀드가 나와야 돼. 돌아온 펀드? 반도체. 아니 돌아온 ETF, 돌아온 펀드, 헤지 펀드에 롱숏이 나와서는 안 돼. 그러면 그 반도체 관련된 ETF에 항상 주도적으로 편입되니까 삼성전자 가면서 2등으로 DBI텍이 계속하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게 지금 더 치고 나가줘야 돼. 요새 보면 시장 미국 시장 조정하면 툭하면 기술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애플이 그나마 나, 테슬라 이런 것들 뭐 돌아가면서 두들겨 맞잖아. 그런데 뭘 DBI? 그러니까 이거는 DBI텍은 호흡을 3개월 단위로 계단. 그런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저희 댓글에 좀 질문 계속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리츠주들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롯데리츠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시래요. 뭘 지금 3,000원 매도해? 지금 이제 30% 이상 손해가 나가지고 그럼 더 사. 그왜 30% 50% 때 왜 손해자를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리츠가 금리 인상이 되면 그럼 내년도면 끝나잖아. 내년 상반기면 금리 인상 속도 끝나. 어떻게 하든. 그치? 선생님 제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롯데그룹이잖아. 네. 망해? 그리고 롯데그룹 리츠는 뭐야? 다른 자산 갖고 하는 게 아니야. 3,000원, 6,000원 보아. 왜 그거를 거기서 뭘 싸우려고 그러지? 나는 그게 답답해. 그러면 요번에도 6,0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럼 왜 그때 안 팔아?
그때는 이제 좀 이제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 빠지니까 하락을 하는구나 했는데 너무 많이 빠져버린 거죠. 금리 인상 속도 3,000원, 6,000원. 그러면 이런 롯데 리츠를 사셨다 그러면 10년 주무세요. 호흡이 롯데 리츠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3년에 한 번 보는 주식을 선택하신 거야. 본인 자체가 안전하게 뭔가 이렇게 그러면 롯데 그룹의 에너지가 최상이 될 때까지 주무시는 얘기. 롯데 지주 전략하고 똑같아. 그러면 롯데 지주 언제 열어보라 그랬어? 호텔 롯데 상장할 때. 그럼 롯데 리츠도 답 나왔네. 그걸 그러니까 이분은 트레이딩 자꾸 하시려고 그래. 제가 봤을 때 요즘 최근에 리츠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 리츠주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기사가 좀 많더라고요. 롯데 리츠는 거기서 제외시키시죠. 금융기관 연결된 리츠는 문제 있어. 부동산 PF나 다른 자산을 갖고 있는 것들은 망할 것도 있어. 그런데 롯데 리츠는 롯데그룹만 피 빨아먹는 회사야. 문제가 있다면 단기 차입의 로즈? 그래서 이미 6천원에서 이렇게 빠진 거지. 근데 요번에 롯데케미칼 1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하잖아. 때려서 한 10에서 20% 물량 늘릴 수 있거든. 주주배정 유상증자 한다고 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할 것 같아. 롯데 리츠가? 아니 롯데케미칼이. 롯데케미칼이. 그러면 주주들 해서 실권은 공모를 할 거야. 그럼 또 욕하면서 일반들 공모해. 근데 이게 오징어 설계야. 꼭 그러고 나서 이게 3년 플랜 이거 설계하는 설계자가 분명히 있어. 집사조직들이. 그리고 일반 실권 줘야지 저 버무다나 어디에 이제 뭔가 비펀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지네들도 받을 거라고. 롯데케미칼? 그래 놓고 이게 이제 케미칼의 기본이 다 여기도 사우디 내용 연결고리야 다. 화학 관련된 화학 관리니까 움직이면 끔찍하게 움직여 또 이런 것들은. 나는 40만 원까지 보는데. 그러면 그 개념이 언제쯤 되면 이것도 2025년 같대. 그러니까 롯데리츠 갖고 계신 분은 3,000원, 4,000원에서 모으셔갖고 6,000원 넘어서 10,000원 사이에 비율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3년 호흡으로 가시는 거지. 롯데리츠를 노상 쳐다본다? 답답해서 돌아버려 그러면. 그 노상 안 봐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롯데리츠는 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겠지. 롯데리츠는 롯데 지주보다 더 답답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은 그냥 3,000원대 더 사놓으시고요. 6,000원대 고민이나 하세요. 6,000원 언제 돌파하나. 그냥 3,000원, 6,000원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그게 발동 걸리려고 그러면 호텔 롯데 IPO 일정 잡는다라고 막 떠들 때. 그리고 내년도면 저부터 먼저 건들 것 같아. 서초동 부지. 롯데칠성. 그거부터 부산이 이번에 춘천에 이 노이즈 때문에 약간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로 이거는 그냥 첩보야. 내부 첩보. 그러니까 서초동부터 먼저 건들 가능성이. 이게 이제 서초동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강남역 물 잠긴 거에 또 배수로 여러 가지 지역. 그래서 건설 오세훈 시장은 에너지를 여의도, 용산, 서초동, 강남역 그리고 세운상가 요렇게 구도 잡는 것 같아. 거기에 연결된 기업들 찾아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세훈 팀 오세훈에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 3개만 딱 따다닥 꼽아주신다면? 그거는 지하할 때는 특수건설 동아지 듣고 하나. 그 다음에 롯데칠성 부지를 거기다 뭘 해요? 65층짜리 뭐 레지던스 하겠지 뭐 호텔이나 레지던스. 그러면 그거를 또 롯데리츠가 담보를 해가지고. 당연하겠지. 그리고 거기가 또 최적의 부동산 업자들이 그 명당을 찾는 최적의 자리야 거기가. 그 옆에 삼성, 롯데성 그리고 그 앞이 완전히 그 유명한 중학교인가 그 지능 아파트 앞에 거기 이 강남 그 대치동 뭐 이런 에너지 같이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거기 있어. 그러한 쪽 지역이니까 부동산 가치로는 어마무시할 걸. 그럼 선생님 그래 롯데칠성을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나는
대주주의 탐이 그치면서 어디에 집중하냐거든. 그게 롯데 지주와 롯데 케미칼이야. 거기에 집중하고 어디 보자. 어떤 부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개발이 된다고 하면 가장 수혜를 보면서 기대될 만한 게 롯데 칠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롯데그룹과 관련된 건 여러분 거버넌스와 그 흐름들을 짚어보셔야 돼가지고 그 부분 책 보시면서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롯데 칠성 그래도 손님 위치가 위치는 괜찮다. 그래, 오케이. 120선 딱 왔네. 오케이. 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종목 하나 뽑아낸 건가요? 말씀을 하세요. 통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여러 가지 이슈들로 크게 잡아가지고 전달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해당 내용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하는 대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마 이 방송이 이제 뒷부분이 일요일에 올라가니까 토요일에 라이브 방송 했을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영상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또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또 다시 보기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어떻게 매매하라 한 말씀으로 딱 요약해 주신다면? 뒤풀이 파동 종목장 놀려라. 뒷뿌리 파동 종목을 찾아라. 우리가 LS 일렉트로닉 찾아드렸지. 이제 하나기술 A 프로가 움직일 때가 됐고, 그 다음에 네옴의 눌림목 찾아라. 이것도 비슷하지. 그러니까 눌림목 찾거나 아직 안 올라간 거. 롯데칠성이 눌림목이네. 오르지 않은 거 찾는. 오르지 않은 거. 항상 위치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윗목 아랫목이 갈리는 장입니다. 다 가는 장 절대 아닙니다. 언제 다 가요? 내년 3월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 왜 3월이에요? 내년 3월에 이번에 연장한 채권 문제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50bp 할 것 같거든. 그리고 나서도 또 이 금리나 이런 거 갖고 또 전 세계가 요동을 치나? 아니면 우리 환율이 1200원대를 가는 장이 나와야 돼. 환율이. 그런데 가능성은 우리가 조 단위로만 수주를 왕창 해오면 끄떡 없어. 그럼 우리 한국은행이 빌려다 선물을 다 때려버려. 잠깐만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아주 이번에 환율 그때 급 떨어진 거. 한국은행 거기야. 한국은행 그 배팅 기질이 계셔. 그냥 트레이더셔. 아주 대단하셔. 불타는 승부사.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분석 자료 선생님께서 카페에 올려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저거 했어? 라이브 공고? 네, 라이브 공고 아까 했어요. 방금 전에. 어차피 이거 이 뒷부분이 일요일에 올라가는 거여가지고 그걸 다시 보기 보시면 된다고. 오케이. 토요일에는 제가 하단 자막으로 오케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